안녕하세요. 저 박성원 회계사라고 합니다. 오늘 스타트업과 회계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부 그럼 회계의 중요성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회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알아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조금은 뭐 옛날 얘기지만 한번 회계의 기원 아니면 옛날의 근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자, 회계가 도입된 게 보통 14세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뭐 루이 14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루이 14세는 당시 이제 1년에 1년에 수입과 지출을 2번 결산을 하면서 그 나라의 정부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우리나라가 뭐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출하는지 뭐 GDP가 얼마인지 사람들 뭐 개별 소득이 얼마인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 시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고려시대 왕들이 과연 해당 국가의 뭐 그 해에 수입이 얼마였는지 지출이 얼마였는지 충분히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루이 14세는 뭐 지미국 국가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와는 별개로 회계적으로도 상당히 큰 업적을 남겼는데요. 그는 2장의 카드를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국가의 결산을 가져다녔습니다.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2장의 카드로 내가 이 나라의 모든 재정을 관리한다 이런 의미였죠. 그리고 말년에는 회계 기록을 중단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국가를 파산시켰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왕들은 사실 국가를 파산시키고도 본인이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지출하는지 사실 본인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계 기록을 했던 루이 14세는 본인이 나라를 내가 파산시켰구나 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말년에는 회계 기록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회계는 책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과거 전제 군주들은 이런 이유에서 회계하는 걸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마음대로 돈을 쓸 수도 없고 국가가 파산 직전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이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에도 당연히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 회사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게 회계를 모른다고 그리고 뭐 정말 작은 규모라면은 충분히 머릿속에 가지고 계실 수도 있죠. 지금 지난달에 우리가 대충 매출로 이거 뭐 한 건 해서 한 1억을 벌었는데 아니 100만 원을 벌었는데 알고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스타트업 크게 하실 거 아닌가요? 그러면 충분히 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계는 저는 이제 충분히 회사에 대해 하나의 책임을 지는 책임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규모와 상관없이 스타트업에도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의 개념, 현대적인 관점으로 좀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경제 실체가 경제 활동에 대해 유용한 재무 정보를 식별, 측정하여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되게 좀 복잡하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회계는 쉽게 말해 비즈니스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 아니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보고 싶다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쨌거나 하나의 사업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공통의 언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간다면 어떤 일을 하든 결국 영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스타트업, 사업의 세계에 왔다면 당연히 이런 회계 언어로 서로 대화를 해야 될 겁니다. 저 기업 어때? 당신네 기업이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 회사 좋아요. 직원 많아요. 이익 많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우리 회사 매출 몇 퍼센트, 몇 억이고요. 영업이익률은 몇 퍼센트입니다. 부채 비율은 몇 퍼센트고요. 재무제표 결산은 언제고, 법인세는 얼마만큼 납부했어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투자를 받을 때도 프리머니 밸류 얼마 그리고 지분율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같이 운영하실래요? 얼마 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아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계 그리고 재무제표라는 것은 경영자로서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해해야 될 기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회계의 의의를 한번 좀 살펴보시죠.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 여기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되겠죠. 스타트업들이 수많은 경제 활동을 합니다. 돈을 벌고 직원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매출을 일으키고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그런 것들을 단순한 언어로 이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공통 언어로 이제 소통하는 수단인 거죠. 예를 들면은 뭐 1 더하기 2가 3이라는 건 되게 수학적으로 간단한 수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사과 1개 더하기 2개는 3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않잖아요. 다들 깔끔하게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회계는 이런 회사에 되게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들, 즉 뭐 기본적으로는 주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돈을 빌리면 채권자가 생기겠죠. 그리고 정부도 당연히 관계자죠. 왜냐하면 세금도 걷고 하니까. 그리고 그 말고 종업원들도 당연히 이해관계자겠죠. 종업원들 입장으로서도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다음 달에 월급은 나올 건지, 그리고 커져서 내가 받은 스톡옵션이 대박이 날 수 있을 건지 충분히 그런 정보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회계는 되게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계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재무제표가 뭔지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재무제표의 정의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란 기업의 경영, 성적, 그리고 재정 상태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회계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경영 성적과 재정 상태에 대한 보고입니다. 경영 성적이란 뭘까요? 특정 기간에 대한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가 작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다. 아니면은 지난달 어떤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리고 또 앞으로 한 달 동안,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다. 에 대한 예측치가 담겨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재정 상태. 상태라는 건 어떤 건가요? 특정 시점에 대한 내용이죠. 예를 들면은 뭐 올해 우리 회사가 어땠다. 아니 이런 게 아니라 특정 시점. 예를 들면은 작년 2016년 12월 31일 시점으로 우리 회사의 자산이 얼마가 있고 우리 회사는 은행에 돈을 얼마를 빌렸고 우리 회사의 자본이 얼마가 있다. 이런 것들이 특정 재정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해주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뭐 회사를 설립하고 망할 때 한 번 하면 되지 않을까요? 회사를 청산할 때. 그런 건 의미가 없는 정보입니다. 정기적으로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마다 보고를 해서 우리가 특정 기간마다 손익이 얼마인지, 특정 시점마다 우리의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얼마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경영자로서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도 뭐 회사가 커지면 알 수 없잖아요. 회사가 뭐 영업부가 막 예를 들어 10개가 있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뭐 영업사원들 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볼 거예요. 뭐 자네 뭐 얼마나 팔았어? 이 물건 얼마나 팔았어? 그럴 수 없잖아요. 경영자로서는 나중에 그 숫자가 집계된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 회사에 이번 달 매출이 얼마나 되었구나 이런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본인 회사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처음에 스타트업을 시작하면 예를 들면 거래를 한다고 고객이 생기기만 해도 충분히 좋으실 건데 당연히 과연 고객한테 우리가 뭐 물건을 납품하고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돈을 안 주시면 어쩔 거예요. 그럼 사전적으로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그 정도 지불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들인지 뭐 스타트업 중에 사실 되게 큰 원가를 투입하고 제품을 납품했는데 그 돈을 못 받아서 쉽게 말해 돈을 떼어가지고 망하게 되는 경우도 저는 충분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경영자로서 이런 재무제표를 읽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회사를 오히려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재무제표의 구성이 뭔지도 구성에 어떤 것들인지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일단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서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왜 그럼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총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회사는 항상 손익도 중요하지만 현재 어떤지도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의사소통할 때 뭐 다양하잖아요. 뭐 학교를 다니신다면은 뭐 한 학기 동안 성적을 얼마 받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특정 시점에 가진 뭐 누적 평점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뭐 들어있는 전공 평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1년마다 결산을 한다고 하면 연말 12월 31일 시점에 우리 회사의 자산은 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얼마가 있고 자본은 얼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회사의 자산이 이 정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자산이 엄청 많고 부채가 적다면은 사실 이 회사는 내년에 사실 돈을 좀 못 벌어도 충분히 뭐 망하지 않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손익계산서 이거는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영업 성과를 순손익 경영 실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1월 1일에 재무상태가 있고 12월 31일에 재무상태가 있겠죠. 이 기간 동안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겠죠. 1월 1일의 시점에서 회사가 영업을 시작해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12월 31일의 상태는 어떨까요? 회사의 현금이 늘고 자본도 늘고 되게 지표들이 많이 계산되어 있겠죠. 그리고 자본 변동표. 이거는 자본의 변동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뭐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필요는 없을 텐데 특정 주주에 예를 들어 뭐 새로 출자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 항목들이 변했다거나 이럴 때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활동별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의심을 바로 가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손익계산서랑 같은 거 아니야? 뭐 우리가 영업을 해서 번 돈 손익계산서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활동을 해서 번 돈 손익계산서에 나타나고 현금 흐름표와 손익계산서의 차이는 작성 기준의 차이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실제 현금 흐름이 있었는지 실제 현금이 들어왔으면 매출 나갔으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현금 흐름표고 현금 흐름이 없어도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했어도 일단 팔았으면은 손익계산서에는 매출로 적히게 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른 강의에서 다루게 될 테니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석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회계방침 등 여러 항목을 담은 항목인데요. 예를 들면은 회계 기준도 여러 개가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동일한 기준이기도 하지만 뭐 우리는 수익 인식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재고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익 인식 방법은 이렇고요. 우리는 회계 기준서 몇 조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출 이 정도 인식했다고 적었는데 뭐 매출 지역별 매출 아니면은 부문별 매출은 이렇습니다. 라고 세부 정보를 기록해주는 항목들이죠. 주석도 되게 중요한 재무제표 구성 요소의 하나입니다. 회사를 이해하는데 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죠. 그 다음 회계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회계 종류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정도로 크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재무회계는 기본적으로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보고서입니다. 회사의 재정, 그리고 경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보고서죠. 그리고 관리회계는 내부 경영진들을 위한 보고서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삼성전자의 혹시 재무제표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출액이 되게 큰 단위로 한 줄로만 적혀있죠. 뭐 몇백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사업 부문에 대한 정보도 모르겠고 과연 이게 그러면은 갤럭시 A 잘 나간다는데 이게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경영자들은 이런 추가적인 정보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럼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공해서 이번에 갤럭시 A 사실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델을 이렇게 출시했는데 이 정도 돈을 벌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핸드폰 사업을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관리회계의 용역입니다. 세무회계는 올바른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회계만 한다고 세금이 저절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죠. 회계를 통해서 장부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세무 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법인세를 얼마나 납부할 건지 그리고 분기별로 얼마만큼의 부가세를 납부할 건지 충분히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못한다면은 과세당국은 너네들 왜 세금 제대로 안 냈어? 과태료를 물리기도 하고 행정적인 처분을 내리기도 하죠. 세무회계는 특히나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관리회계는 만약에 잘못되면 내부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세무회계는 즉각적으로 바로 당국과 부딪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세무회계를 여러분들이 세무사처럼 회계사처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이게 뭔지 그리고 이거 이렇게 계산돼 나온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이해는 하고 우리 회사가 법인세 이 정도구나. 예를 들면은 법인세를 좀 줄이기 위해 다른 수단들을 사용해야겠다. 이런 것들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